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5장 리액트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알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리덕스나 리코일 같은. 네, 저는 사실 어, 공부를 시작한 게 리덕스가 좀 저물 때? 물론 지금도 많이 쓰긴 하지만 약간 리덕스 말고 음, 그 막 이제 리코일 다음에 뜨고 막 네네네. 리코일 그 뭐 시절. 다음이에요. 리코일 다음. 그럼 약간 조타일 막 이렇게 막 나왔을 때 그때쯤인가요? 네, 완전 따끈따끈한 병아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리덕스를 써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 좋습니다. 관리 라이브러리 저희 리액트 퀄이 되게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이 상태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상태 관리가 어떻게 리액트해서 작동하는지를 저희가 모르고 그냥 그 공식 문서 보고 그냥 사용법에 따라서 쓰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좋아요. 어, 맨 처음에 상태 관리는 왜 필요한가? 일단 상태라고 상태. 하면은 상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닌 값으로 네, 애플리케이션의 시나리오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값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너무 많이 리액션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상태 종류로는 UI, URL, 그리고 폼, 그리고 서버에서 가져온 값이 있는데 UI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뭐 버튼, 입력하는 음, 인풋 창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유저가 하는 URL URL. 같은 경우에는 이런 URL에 있는 값, 근데 저런 것도 관리를 하긴 하나요? 저 처음 봤어요. 저렇게 예를 들면은 네. 그 저희 막 페이지에 대한 거를 쿼리로 뭐 아, 네. 페이지는 1 뭐 이런 거를 저장해 놓는다면 그게 상태를 저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약간 저희가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폼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API 어, 서버에서 그 어, 데이터 요청해서 가져온 값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런 게 상태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리액트 상태 관리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네. 어, 먼저 MVC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모델, 뷰, 컨트롤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컨트롤러가 여러 개의 모델과 뷰를 어,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동작하게 만드는데 얘의 음, 특징이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바인딩해서 모델도 뷰를 변경할 수 있고 뷰도 모델을 변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플럭스 패턴인데 어, 그러니까 요 기존의 MVC 패턴의 문제점은 애플리케이션 규모가 커지면서 이 상태 변화를 추적하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여기 세 번째 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얘가 왜 이런 음, 상태가 되는지 좀 로직을 왔다리 갔다리 해야 하니까 좀 추적을 하기가 네.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페이스북 팀은 이 원인을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다 라고 봐서 그러면 얘를 그냥 단방향 흐름으로 가보자 해서 나온 것이 플러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입니다. 패턴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액션이 있는데 액션은 액션 그 타입과 데이터를 정의해서 디스패처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 디스패처는 이 액션을 스토어에 보내고 또 얘는 콜백 함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하며 중앙 집중식으로 액션을 관리하는 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어는 이 실제 값과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변경되면 뷰로 그 상태가 변경됐음을 알리는 앱입니다. 마지막으로 음, 뷰는 저희가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스토어의 데이터를 화면에 렌더링하거나 얘가 직접적으로 액션을 호출해서 디스패처에 그 상태를 업데이트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처럼 이 뷰에서 직접 액션을 호출할 수도 있고 일단은 단방향 흐름으로 이렇게 로직이 음,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럭스 패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건데요. 단점은 바로 이 액션도 직접 다 하나하나 구현해야 하고 요 화면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될지도 코드로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므로 코드량이 좀 많아지고 개발자도 이걸 직접적으로 다 매번 작성을 하기가 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하기 쉽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 MVC 패턴을 단점을 일단 보완했다는 점에서 이게 좀 크다로 볼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 두각을 나타내던 와중에 어,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리덕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최초에는 리덕스가 플럭스팻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중 하나였는데 추가로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 엘름으로 발음하나요? 엘름, 이 ELM, ELM 엘름 아키텍처. 아키텍처 ELM 에, 아키텍처를 네,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엘름 음, 아키텍처는 모델과 뷰 네. 업데이트 이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어, 플럭스랑 비슷하게 데이터 흐름을 단방향으로 강제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덕스도 역시 액션 타입 선언, 크리에이터 함수 선언, 뭐 디스패처와 셀렉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상태 관리로 나온 게 컨텍스트 API와 유즈 컨텍스트의 등장. 저희가 이전 장에서 챕터에서 살펴봤던 네, 거죠. 얘는 맞아요. 이제 저희가 큰 오해를 할 수 있던 게 어, 렌더링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렌더링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애다. 그냥 어, 음, 프롭스 드릴링만 막아주는 역할이다. 로 저희가 학습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 네. 다음에 후계 탄생을 함으로써 리액트 쿼리와 SWR이 등장하게 됩니다. 얘네는 HTTP 요청에 특화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인데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게 그냥 공식 문서에서 학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적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HTTP 요청 말고도 좀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가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리코일과 주스탄드, 조타이, 이거 뭐라 했죠? 발티오가 나왔습니다. 전 처음 보네요. RTO. 관리 이거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는 특징이 리덕스와는 다르게 이제 리액트와 결합을 해서 훅을 활용해 작은 크기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리액트 훅이 나온 그 16.8 버전에 등장을 한 이후에 나온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네, 다음으로 리액트 훅으로 시작하는 상태 관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리액트와 리덕스를 같이 써오다가 이런 리액트에서 제공해주는 API나 훅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훅과 함수 컴포넌트의 내부 상태 관리를 좀 더 딥하게 알아본 이후에 이 방법을 채택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리듀서 훅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또 첫 주차인가? 그때 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알아봤었죠? 네. 사실 조금 까먹었긴 한데 이렇게 유즈 스테이트로 커스텀 훅을 만들어서 코드를 좀 분리해가지고 따로 제공을 할 수 있고 훅의 장점은 어디서든 손쉽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유즈 카운터라는 훅을 따로 만들고 이 안에서 유즈 스테이트 훅을 호출을 한 이후에 이렇게 리턴문으로 직접 카운터와 increase 함수를 반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리듀서의 같은 경우 저희가 그때 확인했다시피 유즈 스테이트 로직 자체는 유즈 리듀서로 구현해 놓은 거를 알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음, 유즈 리듀서로 구현한 유즈 스테이트.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즈 스테이트로도 유즈 리듀서를 직접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리듀서는 훅을 사용할 때마다 컴포넌트별로 초기화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공부했듯이 하나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파이버로 관리되니까 어, 음, 지역 상태로서 해당 컴포넌트 내에서만 그 범위가 유효하고 여러 컴포넌트에서 상태를 공유하려면 프롭스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 하지만 이 프롭스로 계속 내려주게 되면 프롭스 드릴링과 같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유즈 스테이트의 상태를 바깥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면은 어떻게 드릴링을 쓰지 않고도 어, 여러 개의 컴포넌트에 같은 상태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서 이거를 클로저가 아니라 다른 자바스크립트 실행 문맥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로 코드를 직접 구현해 본 내용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좀 타입스크립트도 섞여 있어서 복잡하긴 한데, 맞아요. 여기가 좀 빡세. 네, 네, 이거 네. 하나하나 좀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좋아요. 일단 요게 뭐, 일단은 카운터, 타입을 선언을 했죠. 스테이트라는 객체 티 타입을. 카운터, 넘버. 네, 맞습니다. 요 상태는 카운터라는 상태를 갖는 스테이트고, 초기 값이 네,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get 네, 함수는 요 스테이트를 반, 스테이트를 반환을 하고, 그냥 단순히 네. 반환하는 함수네요. 그 다음에 저, initialize라는 네. 여기서 저 t extends any를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음, 저 그냥 저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사실 좀 어려웠던 게 약간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구현했다면 네네. 그냥 뭐지? 약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만 맞아요, 구현했지 맞아요. 않을까 하는 왜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으면 안 됐지? 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저도 왜 이게 저 네버가 애니랑 네버가 되는 왜, 경우가 있나?를 생각했는데 일단 네네. 그거는 찾지를 못해가지고 음, 요거에 대해서 찾으면은 나중에 공유를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사이 좋습니다. 찾아보기.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아무튼 요 아무튼, 타입은 네. 요 초기 값을 설정을 하는데 얘는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함수면은 음, 뭐 함수를 함수가 실행하고, 아니면 뭐 기고 이런 거를 네. 알 수 있네요. 그래서 set 함수에는 뭐 함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값이 들어올 수도 음, 있는데 만약 함수가 들어오면 그 함수를 호출을 하겠다. 실행하고, 네. 음, 그래서 좋습니다. 얘를 카운터라는 컴포넌트에서 실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요 get으로 네네. 가져오고 요 state가 가져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네. 하면은 요 set 함수를 실행시켜서 네네. 카운터의 값을 1을 더하는 그러면 음, 얘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얘가 1이 돼야겠죠? 하지만 이 맞아요. 방식은 리액트 환경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요 코드는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봤을 때는 맞아요. 얘가 계속 이상하지 않, 더해진다고 그쵸. 볼 수 네. 있는데 근데 음, 얘는 사실 리렌더링을 일으킨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서 동작을 하지 음,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렌더링을 일으키려면 저희가 이전
챕터에서 봤듯이 셋 스테이트. 리렌더링을 일으키는 그 조건을 네. 충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는 음, 요 use state나 use reducer와 같이 네. 값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 음, 컴포넌트가 이제 렌더링이 리렌더링. 돼서 네. 그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렌더링이 되게끔 하면 음, 되는데 일단 저희는 네. 이게 부모 컴포넌트가 아니기 때문에 use state로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억지로 저녁에 있는 상태를 좀 참조해서 유즈 스테이트로 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사실 네. 외부의 상태가 있음에도 렌더링을 위해 함수 내부에서 또 유즈 스테이트를 어디 갔죠? 네, 여기 또 네. 유즈 스테이트를 선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중복해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실제로 요거를 여러 번 컴포넌트에 적용을 한다고 해도 사실 다른 컴포넌트가 리렌더링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사실 요것도 제대로 동작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요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건을 종합해 보면 컴포넌트 일단 외부 어딘가에 상태를 두고 이 리액트 클로저가 아닌 외부에서 관리를 네. 해야 하고 외부에서. 네. 그리고 이 상태를 참조하는 모든 컴포넌트, 하나의 컴포넌트만 되면 안 돼요. 모든 컴포넌트는 저. 이 상태의 변을 음, 알아채고 또 리렌더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 맞습니다. 번째로는 요런 객체 형태가 있는데요. 원식 값이 아니라 이 객체로 뭐 B만 참조하는 컴포넌트가 있으면 A가 변화했을 때 얘는 리렌더링이 음,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맞아요. 요건 맞습니다. 사실 그 타입. 최적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를 만족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자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네, 타입스크립트 좀 많이 이니셜라이저. 어려웠는데 제가 네네네. 이미 써놨죠, 질문을. 아, 여기 있네요. 네버이거가 뭐였지? 어, 아무튼 얘를 일단 정의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요 스토어의 스테이트 스테이트. 이 타입도 정의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얘는 객체인데요. 스토어 네네. 객체는 get, set, set subscribe. subscribe. 네, 네. 얘를 갖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get은 함수인 이유는 항상 최신값을 가져올 수 있기 최신값. 때문에 얘가 그냥 원시값으로 저장이 돼버리면 어, 이렇게 네. 스테이트를 그냥 이 초기값으로 저장해 놔서 얘가 그 초기값을 계속 반환해서 이게 값이 변경이 돼도 만약에 갱신이 안 되니. 음, 얘가 뭐 네네. 객체면은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시값일 경우는 네.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반환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set 함수는 역시 값 또는 함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subscribe는 함수를 받고 함수를 풀백 함수 반환하는데 받고, 요게 좀 네. 어려웠는데 함수를 반환하는 이유가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 요렇게 있다 정도만 네. 알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타입을 활용해서 create store를 만든 저, 저 로직을 그, 보겠습니다. 저 스테이트 익스텐스 언노운에서 왜 여기서 언노운을 또 익스텐스로 넣어줬지? 또 궁금했어요. 저도 요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음. 궁금한데 그냥 스테이트만 넣어놓으면 네네. 그게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요거는 타입스크립트 네, 문제인 거라서 맞아요. 이것도 일단 왜 여기서 그냥 스테이트를 넣은 것과 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음, 네. 여기 타입 챌린지 해야겠네. 그럼 일단 이 부분 넘어가시죠. 그러면 네. 이어서 그래서 얘는 초기값을 받아요. 이 초기값은 네.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스테이트 이 저기 요거다. 얘는 함수를 받을 네네. 수도 있고 값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얘가 좋습니다. 함수로 오면 게으른 초기화를 한다는 뜻이고 그냥 음, ገ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반환값은 네. 요 스토어 객체를 반환합니다. 즉, 저, get, set, subscribe가 있는 객체를 반환하는 거죠. 객체. 네네. 그리고 처음에 초기값으로 얘를 저장해놔요. 이니셜 스테이트로 스테이트로, 네. 받아온 거. 네. 그 다음에 콜백스는 이게 셋 자료 구조인데 셋에다가 음, 이 저장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얘는 셋은 원시 값이나 객체에 관계없이 유일한 값을 저장할 수 있어서 중복 없이 음, 콜백 함수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이거 사실 처음 알았어요. 객, 저도요. 객체까지도 중복을 객체까지, 막아준다는 건 그러게요. 저 사실 좋은 그 잘, 네. 자바스크립트 딥다이브 책에서 셋 부분 안 읽어가지고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셋에 대해 알아보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get과 set 함수를 직접 선언을 해주는데 어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반환하고 set 같은 음, 경우에는 얘가 함수면은 함수를 네. 네. 실행한 거 함수를 실행하고, 네. 아니면 그게 그냥 값을 아니라면, 반환.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콜백스를 전부 콜백스를 포문을 걸면서, 돌려가지고 모든 콜백 함수를 실행을 시켜버려요. 음, 여기서 아까 콜백스, 말했듯이 저희가 조건 중에 요 모든 객체를 참조하는 값이 다 렌더링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리고 마지막에 스테이트를 반환해 줍니다. 그 네. 다음 마지막으로 subscribe, subscribe 함수. 얘는 콜백을 받습니다. 이 콜백을 콜백이라 받고, 하면은 이제 음, 어디다 적어놨었는데 이 콜백 함수는 이제 컴포넌트 측에서 렌더링 될 때 어떤 동작을 수행시킬 건지를 적어놓은 거를 네. 구독을 시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음, 콜백스 셋에다가 얘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요 리턴, 아까 여기 타입에 리턴이 있다고 했죠? 네네. 함수를 얘가 반환하는, 함수를 반환을 하는데 이 콜백스에 이제 셋에 저장된 이 콜백을 제거하는 함수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서 셋이 이게 된다니까. 신기하네요. 저게 네, 되네요. 오, 대박. 네. 애드랑 딜리트를 활용하고 있죠, 셋에. 네네네. 그래서 요 get set subscribe를 마지막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음, 얘를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네. 그 전에 이제 요거만 작성하면은 리렌더링이 되지 않으니까 use state를 음, 활용해서 리렌더링을 일으킬 코드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use store를 보시면은 얘도 언노운을 상속받고 있는 스테이트 아, 타입인데 네네네. 넘어가죠, 요거는. 네네네 얘는 네. 일단 use store 혹은 요 스토어 객체를 받아내요. 그리고 스토어겠지. 네. 요 스토어에 get을 해서 요 값 스테이트 여기값. 값을 초기 값으로 넣죠. 네네. 그리고 요 유즈 이펙트로 unsubscribe를 객체를 아니 객체가 아니고 함수 음, 값을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네. 요 subscribe 함수가 반환 값이 delete잖아요. 네네네네. 콜백 함수를 딜리트를 지워내는 반환합니다. 거. 그래서 얘를 네. 리턴할 때 이걸 넣어주면은 이게 음, 요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게 렉이 걸려서 요런 게 되는 리턴, 거죠. 요 식으로. 콘텍스트 처음 딜리트. 아, 네네. 그래서 이 좋습니다. 클린업 함수에 이걸 넣어놔서 이제 얘가 음, 엄마한테
될 언마운트가 때. 아니죠. 저희 배웠으니까. 네네. 예, 요거를 지워준다. 음, 또 볼 수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 스테이트와 스토어 점 셋을 반환을 해주는 유즈 스토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음, 굿. 좋습니다. 굿. 그래서 아마 음, 요거를 사용하는 예시는 약간 요렇게 되겠죠? 뭐, 크리에이트 스토어로 뭐, 카운트 뭐, 0 요런 거를 넣고, 네. 얘를 뭐, 스토어로 저장해두고. 저장해두고, 이제 유즈 네. 스토어를 불러가지고, 유즈 스토어. 약간 요런 네. 음, 느낌으로 쓸 수 가서 있다. 사용을 할 것 음, 같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요 코드도 저희가 봤듯이 아직은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객체 타입일 때. 네, 왜냐면 이게 음, 포문을 다 돌려가지고 모든 콜백을 실행시키기 때문에 네네네. 맞죠? 네, 모든 콜백을 실행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 이 객체. 요거는 use store select 후 함수를 후 구현하면 되는데 이제 이 네. 훅에서는 use store를 좀 변형시켜서 작성을 해요. 얘를 네. 셀렉터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로 받습니다. 음, 그래서 네. 요 함수로서 이 원하는 값만 가져와서 뭐 셀렉터를 음, 또 구현해서 사용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음, 페이스북 팀에서 use 만든 유즈 서브스크립션 훅과 동일한 subscription 동작을 효과 한다고 동, 합니다. 음, 근데 얘네가 좀 더 안전하게 구현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는 책의 362페이지를 참고하면은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좀 이해가 음, 되셨나요? 뭔가 그냥 네, 이해가 되긴 했는데 뭔가 저희 막 바닐라 쓸 때 막 스토어 만들고 이런 거는 뭔가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저, 그래서 제가 그 저거 바닐라 제이스로 바닐라로 만든 플럭스 패턴 상태 관리에 대한 플럭스 아티클을 패턴 보면 더 관리 이해가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거 이걸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너무 이거 길지 않나요? 이거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네네. 옵저버 패턴 자자자자. 플럭스 패턴 저 5번 어 리덕스 핸들 네. 여기 클래스 사용해서 컴포넌트 하고 있죠. 옵저벌 뭐야 네네네. 네 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옵저버블을 이용해서 옵저버블과 옵저벌 옵저버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콜백 옵저벌 함수로 제이스 뭐, 렌더한다, 셋 이벤트 한다, 마운티드 마운트 한다, 한다 그쵸 넘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 코드를 어이구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요것도 옵술 저희가 말했던 좀, 뭐, 구독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네네네. 어쨌든 그것도 뭔가 클로저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얘도 셋 자료구조 활용하고 있고,
네. 얘도 이렇게 포이치문으로 전체 그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를 아니고 F11. 얘를 아까 봤던 거랑 좀 비교를 비교를 해보자면 해보면, 네. 유즈 스토어 부분, 유, 유, 네. 아유 크리에이트 잠시만요. 스토어, 아, 여긴가? 여기서 아마 여기 셋 함수 부분 네네. 여기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약간 콜백을 돌면서 다 실행하네요. 네네네. 여기서도. 음, 맞습니다. 음. 이렇게 아무튼 는 그냥 아무튼 여기는 그 서브스크라이브가 따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없네요. 네. 네, 여기서 그냥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이게 요거는 리액트를 활용한 거라서 방식이 맞아요. 좀 다르네요. 이거는, 근데 일단 저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걸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 맞습니다. 요게 저희 그 노션 클로닝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그쵸. 음, 요거를 좀, 저는 요거를 며칠 전부터 좀 다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걸 한번 쭉 따라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분량까지 다 확인을 음, 했고, 목요일에 나머지 5장 하시죠. 네. 나머지를 할 예정입니다. 음, 혹시 뭐 할 말씀이나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음,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네. 녹화 종료가, 네, 종료하겠습니다.